자, 소방전기 13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L과 C만 놓고 볼 텐데요. L이 크면 C에만 흐르죠. L은 없는 거네요. 어렵죠? C가 커요. 그럼 C에 전류 안 흘러요. L에만 흘러요. 그럼 C는요? 없는 거죠. 지금 한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편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있는데, 유도 리액턴스가 용량 리액턴스보다 커요. 그러면 유도 리액턴스는 없죠. 용량만 있죠. L과 C가 있는데 L이 커요. 전류 안 흘러요. C에 흐르죠. 그럼 L은요? 없는 거죠. 그럼 용량성이죠. 용량성이라 그랬죠. L이 없으니까 RC 병렬과 같죠. 자, L과 C가 있어요. L과 C가 있는데 C가 커요. C는 없죠. L과 C가 있어요. C가 커요. 전류 안 흘러요. L만 흘러요. 그럼 C 없는 거예요. 그러면 RL 회로와 같죠. L은요? 유도성 리액턴스죠. 두 개가 같아요. 없어요. R만 남았어요. R만의 회로죠. 우리가 공진 상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공진의 조건을 보게 되면 오메가 C는 R제곱 플러스 오메가 E제곱 L의 제곱 분의 오메가 L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서브세턴스는요? 없지요. 없는 거죠. 자, 이때의 주파수를 보게 된다면 우리 위에 거는 참고하시고요. 밑에 거를 볼게요. 이때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입니다. 결국은 공진 임피던스는요, CR분의 L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내용들 하나씩 보시고. 그러면 병렬 공진의 의미가 무엇인가 봤을 때는 높이가 없으니까, 즉 허스부가 없는 거고요. R만 남았으니까 전압과 전류는 동상인 거고요. 자, 빗변물의 밑변은요 1이에요. 그냥 0으로 코사인 세타 1 되는 거고요. 어드미턴스가 최소라고요. 어드미턴스가 뭔데요? 전류 흐름을 도와주는 게 최소라고요. 그러면 전류 흐름은 최소가 되겠죠. 자, 이때 전류는 GV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들을 지금 제가 총정리를 했거든요.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히 아신다면 4장의 교류 회로를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죠. 쓰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R과 L과 C에 대한 각각 따로따로 혼자 있을 때의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했는데, R은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는 동상이었어요. L은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는 90도 늦었어요. 자, C는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는 90도 빨랐어요. 이 내용, 즉 전압이 일정할 때라는 말은 RLC 병렬 회로의 성질에서 전압이 일정할 때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는 근데 90도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90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타만큼 늦다, 세타만큼 빠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은 동상으로 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원래는 90도 늦고 90도 빠르게 맞지만 저항이 있으면 90도 늦지는 않아요. 빨리 가려고 하니까. 또 C가 있을 때 원래 C는 90도 빠른 거 맞지만 빠르지 않죠. 왜? 저항이 늦어지니까. 같이 가려고 하니까. 자, 이런 성질을 보시면 되겠고, 결국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R과 L과 C 직렬 회로의 성질에서 전류가 일정할 때라는 말입니다. 자, 전류가 일정하게 되면 이것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RL 직렬 회로에서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은 세타만큼 빠르다. RL 직렬 회로에서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은 세타만큼 늦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R과 L과 C 직렬 회로에서 C보다 L이 크다. 그러면 C는 없는 거죠. 그러면 RL 직렬과 같죠. 자, L과 C가 있는데 L보다 C가 커요. 그럼 L 없죠. RC 직렬과 같죠. 자, L과 C가 같아요. 그럼 둘 다 없는 거죠. R만 남았죠. 이것을 우리가 직렬 공진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우리 RL 병렬 회로에서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는 세타만큼 늦지요. 자, RC 병렬에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는 세타만큼 빠르죠. 그러면 R과 L과 C 병렬에서 L과 C가 있는데 C보다 L이 커요. 그러면 L은 없는 거죠. RC 병렬과 같죠. L과 C가 있는데 C가 커요. 그럼 C는 없는 거죠. RL 병렬과 같죠. L과 C가 같아요. 그러면 R만의 회로. 우리가 병렬 공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피상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거 다 했습니다. 교류의 부하 또는 전원의 용량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값을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말합니다. 전력 삼각형인데요. 밑변을 유효전력, 높이를 무효전력이라고 한다면 두 개를 더한 것을 눈에 보이는 피상전력이라고 합니다. 이 피상전력의 의미는 혈액에 가해지는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겉보기 전력 이렇게 부릅니다. 피상전력 PA는 VI, 즉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전압은 볼트, 전류는 암페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이제 유효전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는 전력을 우리 유효전력이라고 하고 또는 소비전력, 평균전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역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이죠.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결국은 전압 곱하기 전류에 대한 유효전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효전력 알고 싶다고요? 코사인 세타와 전압전류 곱하면 되네요. 그래서 유효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단위가 와트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효전력을 보게 되면 부하에서 유효하게 이용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사인 세타는 피상전력에 대한 높이의 전력이 무효전력입니다. 그런데 이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래요. 여기에서 PR 무효전력 알고 싶으면 VI와 사인 세타 곱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무효전력 PR은요 VI 사인 세타 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역률과 무효율의 관계를 좀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을 잠깐 보면 좋은데요. 이 원의 방정식이 뭐냐면 이 원의 방정식 공식은 좌표 평면에서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으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공식인데요. 어렵죠? X축과 Y축이 만난 점이 P점인데 결국 X축 S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의 제곱이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를 코사인 세타, Y를 사인 세타라고 말한다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반지름 R의 제곱이다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 알고 싶어요 또는 사인 세타 알고 싶어요를 알 때 응용되는 것이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알고 싶으면 자 여기서 R이 있으니까 이 사인 세타가 넘어가면 되죠. R쪽 넘어가면 됐죠. 그리고 제곱이니까 루트 15 해야죠. 넘어가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1 마이너스의 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크기가 R이 1이라고 한다면 R의 제곱이나 1의 제곱 같으니까 그냥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때에 무효율을 보게 된다면 무효율은 사인 세타잖아요. 사인 세타 알고 싶으면 코사인 세타를 넘기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루트 되는 거죠. 이런 내용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반지름이 1이라는 거예요. 이게 1일 때 크게 1일 때 이때 1이면 이 원의 원주상에서 어느 점에 가더라도 다 1이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력 삼각형을 보게 된다면 결국 이 피상전력은 PA의 제곱은 밑변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의 높이 무효전력의 제곱과 같다. 이게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그래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플러스의 높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국은 여기에서 PA의 제곱의 제곱을 빼버려 그러면 이것은 루트 15가 똑같잖아요. P의 제곱 플러스의 PR의 제곱과 같은 거죠. 자, 역률은 뭐냐면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빗변은 피상전력, 밑변은 유효전력. 자, 무효율은 뭐냐면 빗변분의 높이니까 PA분의 PR, 즉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가 그 13주차의 세 번째 교실인데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파수가 100Hz인 교류의 주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류의 주기는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주파수가 한 사이클이 회전하는 데 시간이죠. 그런데 이것과 주파수의 관계는 뭐냐면 역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파수는 주기와 역수의 관계죠. 자, 이 두 개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인데 주파수가 100이래요. 100분의 1이네요. 100분의 1은 0.01 세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주파수 프리퀀시는 4극 교류 발전기에서 T초간의 각속도는 그랬어요. 각속도는 2πf다 라고 말씀드렸죠. 주파수 60Hz인 4극 교류에서 각 주파수는 마찬가지로 자, 정연파 교류에서는 사인파 교류와 같은 거니까 60Hz 때 각 주파수는 2πf였죠. 근데 F가 60이래요.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37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E는 100사인 377t-6분의 파이 되어 있는데 주파수는 그랬어요. 자, 여러분 377t 안에 주파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377이 오메가죠. 오메가 t가 아니라 오메가잖아요. 오메가는 2πf였잖아요. 그런데 2πf가 377이래요. 2πf가 377이래요. F 얼마일까요? 377을 2π로 나눠주면 60Hz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100N 사인 377t 플러스의 3분의 파이 되는 정연파 교류의 주파수가 됐어요. 자, 377이 오메가예요. 오메가는 2πf죠. 이때 주파수 F 얼마일까요? 그러면 2πf는 377이라고 했으니까 F 알고 싶으면 2π로 나눠주면 되죠. 답은 60Hz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V1과 V2가 있는데 이 두 사인파가 교류가 동상이 되려면 그랬어요. 자, VM 사인 오메가 t, VM 사인 오메가 t 똑같네요. 그런데 VM1과 VM2는 상관이 없어요. 동상이라서 위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메가 t가 같으면 되는 건데 하나는 세타 1만큼 빠르고 하나는 세타 2만큼 빠르대요. 세타 1과 세타 2가 같으면 동상이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그랬는데 하나는 코사인, 하나는 사인이에요.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빠릅니다. 자, 9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위상을 물어봤으니까 다른 거 말하지 말고요. 위상은 가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120파이 t, 120파이 t 똑같네요. 자, 얘는 4분의 파이가 앞섰고 얘는 2분의 파이가 앞섰어요. 그러면 2분의 파이는 90도, 4분의 파이는 45도예요. 90도는 45도 빠르죠. 그래서 45도 앞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4분의 파이가 45도죠. 자, 두 위상이 있습니다. V1과 V2가 있는데 위상차는 그랬어요. 앞에 있는 전압의 크기 말하지 마세요. 위상만 말하면 돼요. 자, 오메가 t 플러스의 세타만큼 빠르고 오메가 t 마이너스의 알파만큼 늦네요. 그러면은 위상차는 앞에 있는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알파네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세타 마이너스의 알파가 되는 거네요. 11번. 자, V와 I의 위상차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위상차는 그랬으니까 오메가 t 플러스 30, 오메가 t 마이너스 90, 30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사인이 있고 여기는 코사인이네요. 코사인은요, 사인보다 90도 빨라요. 근데 90도 늦대요. 그럼 얘는 0도 된 거죠. 30도는 0도보다 얼마나 빨라요? 30도 빠르죠.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0Hz의 두 개의 교류 전압이 있는데 위상차가 3분의 파이 라디안일 때 위상차를 시간으로 표시하면 몇 초인가 알겠습니다.
위상차 오메가는 위상차 세타는 오메가 t죠. 근데 t는 오메가분의 세타죠. 또 오메가는요 2파이 f죠. 다 섞어봐요. 그러면 시간 t는 2파이 f분의 세타이죠. 세타 각도가 3분의 파이 라디안이래요. 3분의 파이. 2 파이 f 주파수 60Hz래요. 계산하게 되면 360분의 1. 정연파 교류 I는 IM 사인 오메가 t에서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메가 t는 90도일 때 가장 크죠. 90도는 2분의 파이죠. 100V 60Hz 교류 전압이 0V에서 240분의 1 뒤에 순식값이라는 것은 순식값은 VM 사인 오메가 t인데요. 100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도값이에요. 그럼 이 최대값은 루트 2 100 하면 돼요. 루트 2 100 하면 되는 거죠. 사인 오메가는요 2파이 f인데 2파이 f가 60Hz고요. 시간 t는 240분의 1초라고 나와 있네요. 전부 다 계산하게 되면 141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2분의 파이는 90도고 90도는 1이니까 사인 90도는 1이니까 결국 141V가 되는 것입니다. 최대값이 EM인 경우 정연파의 평균값은 뭐냐면 최대값보다 파이분의 2배가 작다라고 했어요. 파이분의 2배만큼 작다라고 말했으니까 공식 그 자체 16번. 평균값은 최대값보다 0.6cm배만큼 작지요. 자, 최대값 물어봤네요. 최대값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평균값은 최대값보다 8분의 2배만큼 작은데 최대값 물어봤어요. 그럼 2개 곱한 걸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2개 곱한 거 2로 나누게 되면 자, 평균값이 얼마냐? 191이죠. 191에 파이 곱한 거에 2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300V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류 전압계의 지시값을 우리는 시로값이라고 하죠. 자, V는 282.8 사인 377T 볼트인 정연파 교류의 시료값 그랬어요. 사인파 앞에 무조건 최대값이에요. 그럼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죠. 맞나요? 그러면 282.8을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200이죠. 200V가 시료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141.4 사인 100파이T의 교류 전압이 있다. 시료값은 여러분 사인 앞에 있는 141.4가 최대값이죠. 이것을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100이죠. 이것을 우리가 시료값이라고 합니다. 시료값이 100V인 정연파 교류의 최대값은 몇인가 했는데 최대값은 시료값의 루트 2배인데 시료값이 100이래요. 그럼 100 곱하기에 1.74 1.732 루트 2를 하게 되면 140 1.414이죠. 1.414 곱하게 되면 142.4 되는 거죠. 1.732는 루트 3이죠. 자, 우리가 정연파 교류의 파고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고율은 시력값에 대한 최대값인데 시력값은 V, 최대값은 VM인데 이 VM은 시력값의 루트 2배였잖아요. V 약분하면 루트 2는 맞네요. 루트 2는 우리가 1.414라고 했죠. 파고율 그렇습니다. 파고율은 시력값에 대한 최대값이죠. 그럼 여기에 파형률 어딨나요? 파형률. 평균값에 대한 시력값입니다. 그래서 평균값에 대한 시력값을 우리가 파형률이라고. 자, V는 E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 볼트인 교류의 파고율이라고 써요. 파고율은 시력값에 대한 최대값의 크기인데 시력값은 2, 최대값은 2m인데 2m은 시력값 2에 대해서 루트 2배 큰 거니까 약분 1.414 되는 겁니다. 25번 문제를 보게 되면 교류의 파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형률은 먼저 파형률과 파고율이 참 중요한데요. 파고율은 시료값에 대한 최대값이고 파형률은 평균값에 대한 시료값인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26번 보게 되면 파형률과 파고율 같은 값, 그 값이 1에 해당하는 파형은 우리 구형파라고 합니다. 왜 보게 되면 최대값이 항상 똑같죠. 시료값이나 최대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구형파는
이 파골 파형이 똑같은 그런 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좀 깨지는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삼각파의 파형률이 있습니다. 이 삼각파의 파형률은 1.15가 되겠습니다. 사인파 교류의 파형률은 그랬는데요. 자, 사인파 교류의 파형률은 평균값에 대한 실효값이잖아요. 평균값은 최대값보다 파이분의 2배가 작지요. 그리고 실효값은 V죠. 자, 그런데 이 실효값이라는 것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것과 같죠. 그러면 평균값은 최대값보다 파이분의 2배 작고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2 루트 2 VM 분의 파이 VM인데 VM 최대값이 삭제되니까 약분이 되니까 결국 2 루트 2분의 파이가 남는 거죠. 계산하면 1.11인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은 2 루트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29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류의 최대값이 141.4V이고 위상이 60도 앞선 전압을 복소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소수로 표시하려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실효값이 되어야 되는데 최대값이잖아요. 이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타내려면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답은 100입니다. 그리고 60도가 앞섰다고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90, 여기는 마이너스 90은 60이 늦었다는 소리잖아요.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글씨가 깨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30번 문제는 좀 제가 30번은 V는 5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복소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복소수로 나타내려면 실효값의 각도가 되는 거죠. 실효값의 각도. 보게 되면 실효값이 50이잖아요. 사인파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최대값이니까 실효값을 나타내려면 루트 2로 나눠야 되고 루트 2로 나누면 약분돼서 50이 실효값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전압은 50의 각도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효값이 50이라면 우리는 삼각함수법으로 50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의 50의 사인 세타라고 말씀했는데 그 세타가 6분의 파이가 느린 거죠. 그런데 이 각도가 늦으면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삼각함수 음각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50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j의 50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6분의 파이는 30도인가요? 결국 코사인 30도는 2분의 2, 3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50 곱하기 2분의 2, 3 마이너스 j의 50 곱하기 2분의 1 되니까 약분하게 되면 25 루트 3 마이너스 j의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a 도트는 a 플러스 j의 b다. 이거의 절대값을 그랬는데 현혹되지 말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 j나 플러스 j나 그 절대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밑변인 a의 제곱 플러스의 높이인 b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전류 벡터 i는 8 플러스 j의 6 그랬어요. 자, 이 전류의 크기는 얼마인가? 8의 제곱 플러스의 6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3, 4, 5, 6, 8, 10 이런 공식에 의해서 그냥 6, 8, 10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33번 문제를 보게 되면 A 벡터는 1 플러스 J의 루트 3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각 그래서 평각이 뭐냐면 유상차인데요. 유상차 세타는 아크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1이고 높이가 루트 3이네요. 그러면 1분의 루트 3은 계산기를 눌러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60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 벡터와 A2 벡터가 있는데 차 그랬어요. 그러면 A1 플러스 J의 B1 마이너스의 A2 플러스 J의 B2의 차례 소리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A1 마이너스 A2 허수는 허수끼리인데 공통이 플러스 J니까 빼놓고 B1 마이너스 B2 하게 되면 답은 쉽게 1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화면이 조금 막 깨지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문제를 이어서 계속 풀어보고 제 14주차 강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